중국 동부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버빙카가 상하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대재앙 수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불법 조업을 나서던 중국 어선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가을철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의 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이 또다시 급증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국적 어선은 6월에는 하루 평균 80여 척, 7, 8월엔 60여 척이었으나 꽃게철인 이달 들어 140여 척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경에게 적발되어도 선원들이 조타시를 잠그고 도끼 삼지창, 칼톱, 쇠창살 등 각종 흉기를 꺼내 저항하며 도주합니다. 치어까지 싹 쓸어가기 위해 비밀어 창을 만들고 이중 그물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조업량이 급증하는 9월이 되자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주변 해역부터 연평도와 대청도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경은 바다를 점령한 중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며 특수진 합대와 경비함정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될 준비를 하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었는데요. 태풍이 시작되자 저장성 당국은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정박지에 복귀하란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나라 연안까지 불법 조업을 했던 중국 어선들은 복귀하던 과정에서 수십 척이 전복되고 다수가 실종되며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곡물과 육식 소비에 치중하던 중국인들은 2000년대 당시 중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9.4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점점 더 해산물을 즐기게 됐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 소비량인 58.4kg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중국 바다는 오염이 아주 심각해 어로 활동이 불가능하단 것입니다. 완전히 썩은 바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 어역으로 불법 조업을 하 각종 생선과 꽃게를 훔쳐간 것인데요. 불법 조업은 아무리 경계해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대기하다 우리 어선이 나가지 못하는 밤만 되면 배에 불도 켜지 않고 몰래 어장으로 내려와 조업을 하다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을 훔치러 왔다가 사고를 당하자 전 세계에 동정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지진, 홍수, 태풍 피해에 이어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들의 사고는 협정 준수의 심각성과 더불어 불법 조업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안에서 불법 조업 중국 선박을 싹쓸이해버린 태풍 버빙카는 75년 전 상하이를 강타한 태풍 글로리아 이후 가장 강력한 기세로 상하이 전체를 휩쓸어버렸습니다. 상하이시는 중국의 성급시이자 실질적 최대 도시입니다. 서북으로는 장쑤성, 서남쪽으로는 저장성과 접해 있어 세계 1위의 컨테이너 물류량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2019년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은 여객 수송이 많은 가장 분주한 공항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며 중국 최대 증권거래소인 상하이 증권거래소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정치의 중심지라면 상하이는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태풍은 상하이의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는데요. 무역항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들은 장난감 블럭처럼 쓰러져 도로에 나뒹굽니다. 항구로 향하던 대형 트럭도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바람에 속절없이 흔들리던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고 가건물은 이리저리 밀려다닐 정도였습니다. 날카로운 철제 펜스가 사방으로 흔들리더니 결국 자동차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태풍을 만난 상하이는 혼돈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해 대책이 전혀 없었던 상하이 시민들은 길을 가다가 태풍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외출했던 복장 그대로 구두 핸드백이 모두 날아간 채 도로로 날아간 여성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하이 시내가 아비규환이 된 모습인데요.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진 주변 백화점으로 피신해보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태풍은 지붕을 뜯고 벽을 무너뜨려 집으로 새어들어온 물을 퍼내느라 여력이 없습니다. 초속 42m, 시속 150km의 강한 바람은 200km 반경을 모두 휩쓸면서 그야말로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외벽은 통째로 흔들리다 날아갔고 외벽에 붙어있던 장식물도 장난감처럼 날아갑니다. 지붕이 순식간에 뜯겨져 나가고 컨테이너 박스는 바람을 타고 떠밀려 다닙니다. 신호등과 고속도로 표지판은 종이처럼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공사장이 많은 상하이의 특성은 더 많은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철근과 쇳덩이들은 휴지 조각처럼 날아다니며 어디로 박힐지 모르는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광 자원이 되었던 상하이의 유럽풍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단 이틀간 상하이와 저장성 주민 45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휴업과 휴교,
외출 자제령까지 내려지며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을 사재기하겠다고 마트에 나갔던 남성은 태풍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속절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옆 건물 지붕이 처참하게 벗겨지며 근방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시장은 문을 꽁꽁 묶어 태풍을 피해보려 하지만 유리문과 유리벽은 그저 무용지물입니다. 시속 150km의 태풍은 중국을 다 휩쓸어버릴 기세인데요. 올해 내내 중국을 강타한 자연재해들은 중국의 무능한 재해예보에 이어 부실공사의 민낯까지 모든 중국의 실체를 세계에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1,400여 편이 결항됐고 여객선과 열차 운행도 멈췄습니다. 법인카는 서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 안심이다 싶었지만 안우이성과 장수성, 허난성 등에는 시간당 60mm의 비를 뿌려 홍수가 또다시 범람하고 있습니다. 장수성에서는 2만 척 이상의 선박이 묶였고 7천여 개의 공사 현장이 폐쇄됐습니다. 상하이에서만 1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동시에 뽑혔고 태풍으로 고압선이 끊기면서 정전 사태가 속출했는데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카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태풍 중 하나이며 이번 피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주에 닥친 태풍 야기로 아직까지 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3호 태풍 법인카가 이틀 동안 상하이를 초토화시켰고 이 충격이체 가시기 도전에 14호 태풍 플라산이 48시간 내에 중국 동부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황폐해진 도시들은 연이은 태풍의 위협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중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지만 자연의 분노 앞에 무력한 모습입니다. 복구 작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온다고 하니 중국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 같았어요.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지고 나무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입니다. 해마다 가을 태풍은 한국으로 가는데 왜 올해는 중국에만 오는 걸까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창문이 깨지고 가구가 날아다니더니 곧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대체 왜 중국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화가 나서 욕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60년을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런 공포는 처음이에요. 이게 다 한국 여름이 더워진 탓이라고 합니다. 거리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됐어요. 간판, 자전거, 심지어 작은 차까지 모두 날아다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밖에 나갔는데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전기가 나가고 물이 끊겼어요. 음식과 물을 구하러 나갔다가 날아오는 파편에 다쳤습니다.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숨을 돌리나 했더니 또 태풍이 온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13호 태풍 법인카가 소멸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허난성 등 주변 지역에는 전례 없는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유례 없는 연쇄재난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중국이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